네, 안녕하세요. 2월 18일, 네, 토요일입니다. 일단 어제부로 일단 환매 조건부 일단 계약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임석정 펀드, 네, 환매 조건부 계약 사항인데요. 일단 셀트리온 홀딩스의 임석정 펀드, 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까지 조금 보시도록 하고요. 임석정, 네, 최종 목표 우리가 조금 약간 스쳐 지나간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환매 조건부 체결부터 작년 12월 달에 체결이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취소까지 전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스쳐 지나간 놀라운 사실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조금 또 합병 부분이랑 또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 부분은 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근거로 정황상을 근거로 추측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합병 지연이 된 것도 혹시 이 이유가 또 어느 정도 또 뭐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향을 미쳤을 듯한데요. 그리고 과거 JP 모건이 셀트리온 팔아라 레포트 수없이 냈던 사항이었죠. 어떻게 또 결과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JP 모건, 임석정, 과거 JP 모건의 대표 출신이었죠. 네, 아무튼 이게 또 전체적으로 다 엮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는 어렵지만 그죠? 현재 주가가 지금 바닥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뭐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좀 많이 꼬여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뭔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풀려가는 듯한 느낌은 조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먼저 보시기 전에 우리 서 회장의 지분 구조부터 조금 봐야 될 듯 합니다. 몇 번 보여드렸던 사항이었죠. 최고 맨 윗대가리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 지분을 한 9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지분 20%를 가지고 있고요. 헬스케어 지분을 24%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를 100% 가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54.93%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킨케어가 셀트리온 지분 2.12% 그리고 헬스케어 지분 1.38%대를 가지고 있고요. 서정진 회장이 서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직접 지분을 11.19%대 가지고 있죠. 요게 과거에는 그죠?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되기 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면서 기존에 요게 35%대 지분에서 여기서 한 24%를 떼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고 나머지 잔여 지분이 11%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요 11%대 있는 사항,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요거 아무튼 임석정 펀드 쪽이랑 계약 체결을 맺을 때 추가 담보 설정권 또 그게 또 이유가 될 겁니다. 물론 그 지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조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그거랑 연관이 있을 듯 하고요. 아이온 인베스트먼트 테마색이죠. 요거는 지금 현재는 한 4% 초중반대 아마 있을 겁니다. 4.93은 아니고요. 그동안 또 팔았으니까 정식적으로 공시가 나온 부분은 4.93이지만 그 이후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 4.97 마찬가지 또 정식 공시는 4.97인데 또 그 이후에 팔았을 겁니다. 해서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4% 초중반대 여전히 테마색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테마색에 대한 부분은 거죠. 지분율이 5%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상황이지만 여하튼 장내 매도를 통해서 그 이후로도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 창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그냥 제 개인적인 단순 추측입니다. 최근에 그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으로 CT증권이 많이 팔고 있죠. 이번에는 CT 창구를 통해서 테마색이 매도하고 있지 않나 그냥 막연한 또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갑자기 그죠 안 보이다가 CT증권이 유독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비슷한 시점에 팔고 있는 시점 요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테마색이 아닐까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일단 네, 급한 물건 서정진에서 네, 서 회장이 네, 임석정 펀드를 끌어들인 이유. 일단은 기존에 뭐 대출금도 갖고 또 기존에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주회사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주회사에 대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임석정 펀드를 끌어들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네, 임석정 펀드 파트너를 대상으로 2천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홀딩스, 헬스케어에서 빌린 돈을 갚는데 이 투자금을 사용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지주회사, 헬스케어로부터 1,300억 원을 차입하고 다음 달 9일 갚기로 했다. 이 돈은 곧장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했었다.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려면 셀트리온 지분율을 20%까지 높아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죠? 20% 높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임석정을 끌어들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임석정은 그죠? 계약을 맺을 때 유리한 조건으로 또 계약을 맺었던 상황이었고, 추후에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의 전환 사채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 하는 조건, 뭐 풋옵션 조건 여러 가지 유리하게, 금리도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복리 6%대로 해서 또 좋게 또 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일단 임석정 여기가 사모펀드 만들기 전에 JP 모건 한국 대표였습니다. 임석정 해서 12 투자를 했죠. 임석정 펀드가. 여하튼 뭐 이 부분은 조금 빼더라도 여하튼 임석정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12 투자 조건에서 가격 재조정권에서 리픽싱, 셀트리온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의 70% 수준까지 가격 재조정해서 일단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죠, 임석정은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었고요. 서정진 회장 지분 의무 보유가 셀트리온 홀딩스 51%대, 헬스케어가 15%대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죠? 지금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 서 회장이 97% 가지고 있죠. 서 회장이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게 11% 부분인데 15%대. 요 부분은 뭔가 조금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면서 그죠? 만들면서 지분이 기존에 35에서 11%로 줄어들면서 뭔가 임석정 펀드 쪽이랑 합의를 받겠죠. 아무튼 계약 조건은 소 회장이 헬스케어 지분을 15%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풋옵션, 투자자 서정진 회장 대상 풋옵션도 보유하고, 담보 쪽에 대한 부분도 그죠. 서정진 회장 4천억 규모의 헬스케어 지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죠. 헬스케어의 주식을 그냥 추가 담보로 설정을 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듯 합니다. 동반 매각 참여권 해서 투자자 서정진 회장과 동일 조건으로 매각 권리까지 확보했다. 임석정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우리 주주들은 그죠, 그나마 조금 손해 보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날 셀트리온 주가 하락에 임석정 회장 지분 늘떠돼서 리픽싱 조건에 따라서 지분 자체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제네시스 지난해 3월 셀트리온 홀딩스가 발행한 106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상한 전환 우선주를 취득했다. 같은 날 940억 규모의 시비도 발행했다. 총 2천억 규모다. 취득 조건에는 리픽싱 조건이 삽입돼 있어서 셀트리온 주가가 떨어질수록 제네시스가 받아갈 수 있는 셀트리온 주식과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해서, 기존에는 그죠? 기존에는 대략 3%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분 자체가 조금 더 늘어난 4.02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픽싱 조건, 일단 셀트리온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하여튼 이때 2019년에 올해에는 뭐 대규모 전환가액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해서 우리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었죠. 올해 전환가액 조정일에서 그 당시에는 3월 23일 뭐 전환가액이 조정이 이루어진다 해서,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합산 계산하면 임석정 회장의 셀트리온 홀딩스에 대한 보유 지분은 최대 12,557주로 늘고 지분율도 4%대까지 떨어진다. 이 당시에 19년에도 그렇고 20년에도 그렇고 JP 모건이 항상 괴롭혔죠. 우리 셀트리온 매도 레포트해라, 매도해라 목표가 엄청나게 하향하면서 그죠. 임석정 JP 모건 대표였습니다. 이게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임석정 쪽에서 그죠, JP모건 연결고리상으로 뭔가 조금 내 업무론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그런 JP모건의 매도 레포트, 그 이유가 아닐까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 한번 해봅니다. 물론 물정은 없습니다만 그죠, 이러한 사항으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원 에코티스 파트너스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440만 주 블록 딜에서 여기에서 일단은 임석정 펀드가 그죠, JP모건 한국 대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원 에코티스 파트너스 요것도 JP모건 계열 투자 회사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임석정 대표가 끌어들인 부분이었습니다. 뭐 말 그대로 투자 받을 때는 좋았겠지만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물론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그죠, 그 당시에 또 투자금이 필요했으니까 또 지금 현재 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임석정의 짜여진 시나리오가 아니었나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2일 날 또 나온 사항이었죠. 뭐 임석정 펀드 쪽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셀트리온 홀딩스가 발행하는 시비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은 유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지분 20.09%를 보유하고 있는 홀딩스, 서정진 회장이 100%에 가까운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일단 투자 논의 당시에 전환가액 당초 한 16만원, 17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때 아무튼 코스피 이전 상으로 조금 또 그 주가가 뛰면서 전환가액도 비슷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볼 부분, SJL 파트너스, 임석정 펀드입니다. 시비를 매입하는 대신 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담보로 삼았다. 그죠? 담보로 그냥 단순하게 삼은 줄 알았습니다. 서 회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율 35.69, 이게 그 당시 부분이었고 지금은 서 회장은 11%대 가지고 있죠. 딜 초반에는 서 회장이 시비 전환 후 펀드가 보유하게 된 홀딩스 주식을 되사주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시비를 홀딩스 주식으로 전환한 후에 단순히 홀딩스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주식을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으로 교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죠? 임석정 펀드 입장에서는 그죠, 일단은 셀트리온 홀딩스 주식 대략 한 뭐 3%, 4%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비상장 회사죠. 그렇다라고 하면 임석정 펀드 쪽에서는 비상장 회사보다는 상장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상장 회사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교환하는데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 정도 지분 가치 비슷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가져가겠죠. 임석정 펀드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그죠, 더 많은 주식수를 가져갈 수 있겠죠. 지분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만큼 비슷한 수준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석정 펀드는 셀트리온의 약간 주가 떨어질 때 그죠, 리픽싱 조건상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더 많은 홀딩스 지분을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대로 기존에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분율이 4%까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자체가 떨어질수록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그럼 만약에 3사가 합병을 했다라고 하면 그죠, 단순하게 그러면 합병 회사의 주식을 가져가겠지만 조금 복잡해지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합병에 대한 부분도 임석정 펀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전환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또 아닌가 그냥 또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우리가 조금 스쳐 지나가고 잘 몰랐던 최종적으로는 홀딩스 주식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으로는 전환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가치가 떨어질 때가 가장 좋겠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 2월 14일로 마무리가 되었죠. 요거는 일단 홀딩스 주식으로 전환 청구를 했겠죠. 아무튼 그 이후에 언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전환을 할지는 아니면 벌써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최종적인 임석정 펀드의 목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가져가는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지고 간 이후에는 그죠. 임석정 펀드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 자체가 올라갈수록 가치가 더 커지겠죠. 여하튼 합병 전에 순수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 이후에도 합병 회사 주식으로 뭐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죠. 여하튼 회사가 합병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 연기하는 이유도 임석정 펀드 쪽이랑 연관이 조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공정위 비상장사 임원 변동 공시 폐지 추진에서 주식 보유 변동 수시에서 분기 공시로 바뀐다라고 하면서 이게 작년 2022년 12월 달쯤에 나온 기사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비상장 회사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일부에서는 그죠, 비상장 회사라서 이번에 뭐 전환 청구가 되더라도 공시 의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비상장 회사라고 하더라도 공시 사항은 최대 주주 등의 주식 보유 변동,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변동, 임원의 변동,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비유동자산 처분 결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정려 결정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이번에 만약에 임석정 펀드 쪽에서 전환 청구를 했다 그러면 주요 주주의 주식 변동 요게 생기겠죠. 최대 주주 등의 주식 보유 변동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주에 셀트리온 홀딩스 쪽이랑 통화를 했을 때 임석정 펀드가 전환 청구하고 난 이후에 그거 공시 해줄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게 공시 대상이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공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일단은 수시에서 분기 부분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환 청구 기간이 2월 14일까지가 끝났지만 일단은 수시에서 분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임석정 펀드와의 계약 만료 기간 3월 15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추후에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수시에서 분기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홀딩스 직원이 그거 공시 대상이면 공시한다라고 했던 사항 해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만기 연장 쪽에 대한 부분, 이게 만기 연장 불가한지 가능한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전환 청구해서 뭔가 변동 사항이 생긴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시 대상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수시에서 분기로 바뀌었으니 그죠. 그리고 아까 최종 계약 만료일은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크다. 물론 이 이전에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홀딩스 2021년 감사 보고서에서 일단은 단기 차익금에서 그죠, 일단 이 기준상으로 4,300억대 어마어마하게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 이자율 2%대에서 3%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례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 납입하기에도 허덕이겠죠. 홀딩스가 돈이 들어올 구멍은 현금 배당 쪽 부분이랑 1년의 브랜드 사용료 한 2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셀트리온 홀딩스 직원에게 이자 내기에도 현금 나올 구멍이 현금 배당이랑 브랜드 사용료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주식 담보 대출 그 이자 내기에도 허덕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임석정 펀드 쪽에 대한 부분 거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환 청구 기간 2023년 2월 14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 6%대 금리 부분이었고, 일단은 전환 사채 우선주 말고는 일단 여기에는 94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만기일이 3월 15일입니다. 전환 청구 기간은 2월 14일. 해서 계약 종료일은 3월 15일. 전환 청구 기간은 2월 14일 지나갔죠. 해서 일단은 전환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전환 상한 우선주 쪽에서 이때 발행 금액이 대략 1,000억대에서 아까
1,900억대 합친 부분으로 임석정 펀드가 2천억 정도 시비 투자를 한 부분입니다. 똑같이 만기일 3월 15일, 전환권 행사기간 2월 14일 해서 이렇게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똑같이 연복리 6%대 부분이죠. 셀트리온 홀딩스의 셀트리온 주식담보대출 현황에서 일단은 환매 조건부 쪽에 대한 부분 그죠.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작년 12월 6일날 에쿼티스 퍼스트 홀딩스와 환매 조건부 주식 계약 계열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 셀트리온 주식으로는 대략 1926억 정도 환매 조건부 계약을 맺었던 사항이었고, 요 당시에는 대차 거래 금지 의무도 부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요렇게 155만 주 정도 돼서 환매 조건부 계약을 2022년 12월 6일 날 맺었던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주식을 담보로 또 일단은 또 환매 조건부 동일하게 그죠. 2022년 12월 8일 날 환매 조건부 주식 계약이 체결이 되었던 사항이었죠. 813억대. 아까 셀트리온 1900억대 부분이었죠. 813억대 합치면 대략 한 2700억대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똑같이 대차 거래 의무도 대차 거래 금지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 해서 요 당시에는 그죠. 요 당시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주식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담보로 환매 조건부 계약을 맺었을 때, 이렇게 맺었을 때 제가 임석정이 탈출할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금액, 이자 금액이랑 환매 조건부 계약 금액이랑 비슷하게 맺어놓은 사항이어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체결했다라는 내용만 있었죠. 일단은 과거에 에쿼티스 퍼스트 홀딩스와 스킨큐어,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그죠. 환매 이후 2022년 2월 9일 날 환매 조건부 주식 계약을 맺을 때는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바로 실행, 1차 실행, 2차 실행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이번에는 그죠. 실행은 하지 않았죠. 체결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홀딩스 쪽에 전화를 해서 체결만 된 부분인지 실행이 아직 안 되었다라고 홀딩스 쪽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체결을 시켜놓고 그죠. 일단 전환 청구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뭐 탈출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죠. 체결이랑 실행이랑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석정 펀드 투자 금액과 환매 조건부 계약 금액이 비슷해서 임석정이 탈출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가능성 말씀을 드렸죠. 임석정 펀드 총 2천억 정도 투자를 했죠. 계약 조건으로 6%대 복리였습니다. 6% 복리면 19년에 대략 한 2120억, 이자 금액까지 더해져서 2020년에는 2240억, 2021년에는 2380억, 2022년에는 2520억, 2023년 올해 3월 15일 날 만료가 되죠. 2676억 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2천억 투자해서 그죠. 5년 동안 대략 한 이자 금액만 676억대 가져가는 사항이죠. 수익률 대략 30%대 가져가죠. 이자 수익으로만. 괜찮은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로 환매 조건부 작년 2022년 12월 달 계약 매점 부분이 셀트리온 1926억,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13억대 규모였습니다. 요게 27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죠. 금액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가능성으로 환매 조건부 계약 매전 내용으로 임석정 탈출할 때 돈을 대주려고 환매 조건부를 맺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임석정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일단 지난주에 일단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일단은 환매 조건부 계약 취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사항이었죠. 취소가 됨으로써 이제 틀어졌습니다. 취소가 된 먼저 어제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환매 조건부 계약 취소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 홀딩스, 에쿼티스 퍼스트 홀딩스 코리아 유한회사와 환매 조건부 주식 거래 계약 2022년 12월 8일 체결하였으나 대내외적인 환경과 이슈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계약 실행은 하지 않았으며 2023년 2월 10일 계약 취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 취소 공시가 올라왔던 사항이었고요. 어제 올라온 사항이었고, 며칠 전에 이제 셀트리온 쪽도 마찬가지 환매 조건부 계약 취소한다라는 또 내용이 올라왔던 사항이었죠. 셀트리온 홀딩스, 에쿼티스 퍼스트 홀딩스 코리아 유한회사와 환매 조건부 주식 거래 계약을 2022년 12월 6일 체결하였으나 대내외적인 환경과 이슈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계약은 실행되지 않았으며 2023년 2월 10일 계약 취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일단 변수로 생기면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탈출 가능성이 아니고 임석정 펀드가 전환 청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제가 또 입장을 바꿔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임석정 펀드 시비 전환 청구 행사했다라고 보는 이유. 먼저 2022년 2월 체결된 환매 조건부 계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략 그죠? 2,700억대 규모. 이자까지 대략 2,676억 돌려주려고 환매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소가 되었다라는 부분. 추후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전환 가능하죠. 일단은 임석정 펀드 입장에서 보면 그죠? 홀딩스 주식으로 일단은 전환한 다음에 이걸 다시 헬스케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죠.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최종 서회장이랑 합의를 했다라고 하죠. 아무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헬스케어 주식 자체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임석정 펀드 쪽에서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탈출 시 투자금 2천억에 이자 약 670억에서 총 2,670억 정도 갖고 나가면 탈출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전환 청구 시 투자금 2천억 원에 해당하는 만큼 전환을 할 수 있고 이자 수익을 별도로 가져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지금 이제 전환 청구 쪽에 대한 부분은 초기에 투자했던 2천억에 대한 부분이 홀딩스 주식으로 전환 청구했고 추후에 이제 헬스케어 주식으로 또 전환을 하겠죠. 뭐 동시에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것도 가져가고 그죠. 이자 수익 대략 5년치 정도에 대한 이자 수익 670억 정도 또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죠. 꼭 먹고 알 먹고죠. 그리고 일부 만기 연장 쪽에 대한 부분은 환매 조건부 매매 금리가 보통 1.7에서 3.5라고 합니다. 임석정 펀드 금리가 6%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죠. 6%대 금리 주느니 차라리 환매 조건부 1.7% 3.5%대 받아가지고 탈출시키는 게 회사 쪽도 훨씬 유리하죠. 환매 조건부 매매 금리 1.7에서 3.5라는 근거 2022년 6월 28일 날 나온 기사 사항인데요. 에쿼티스 퍼스트 환매 조건부 계약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대출 규모는 상장 주식의 시장 가치 60에서 70% 수준으로 이자율은 1.7에서 3.5로 시중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죠? 일단은 환매 조건부 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한도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금리도 1.7, 3.5 굉장히 낮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식이 있는 회사 입장이라고 하면 그죠. 환매 조건부 더 낮은 금리로 받아서 더 높은 금리로 이자 주는 부분을 상쇄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겠죠. 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만기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보는 사항입니다. 요런 몇 가지 이유 사항으로 임석정 펀드가 시비 전환 청구했다라고 보는 이유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비상장 회사의 공시 기준 그죠? 수시에서 분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환 청구 기간 2월 14일이었지만 실제 계약 기간 3월 15일입니다.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홀딩스 직원
이러한 전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공시 나오면 이때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겠죠. 그리고 기타 임석정 펀드 최후에는 홀딩스 지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전환, 그죠? 소회장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으로 최종 전환되는 거 합의했다라고 하죠. 전환 전 합병을 하게 되면, 그죠? 전환 전에 합병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합병회사 주식 비율 뭐 상으로 주겠죠. 이 부분은 그죠? 그런데 일단은 이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죠? 일단은 임석정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에 합병을 해야 이런 부분이 조금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상으로 합병 자체가 또 연기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중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임석정 펀드 입장에서는 그죠, 뭐 주가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전환 시점이 또 중요하겠죠. 뭐 홀딩스 쪽에서 헬스케어 쪽으로, 아무튼 이 부분 동시에 이루어진 부분인지 아니면 홀딩스 쪽 지분으로만 전환이 되어 부분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합병에 대한 걸림돌 역할을 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JP모건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쪽으로 매도 레포트가 엄청 나왔죠. 셀트리온 주주들 왜 JP모건에 분노하나라고 하면서 2022년 3월 18일 날에도 이때도 뭐 셀트리온 팔아라 하면서 그죠, 해서 나와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JP모건 임석정 JP모건의 한국 대표였습니다. 임석정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주가가 떨어질수록 리픽싱 통해서 홀딩스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지금 현재상으로는 헬스케어 주식이 떨어질수록 헬스케어 주식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상장회사 2020년 9월 달에도 JP모건 또 셀트리온 매도 레포트 또 나왔죠. 2020년 9월 달. 그리고 또 2022년 3월 달에도 그죠, JP모건 또 매도 레포트 계속 나왔죠. 아무튼 이렇게 된 이유 임석정, JP모건 뭐 합병 부분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물증은 없지만 그죠, 심증으로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임석정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전환 청구는 했을 듯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쪽으로 주식 뭐 전환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이슈가 합병에 대한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걸림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작년 3월 주총부터 뭐 최단 시간 내에 뭐 합병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 뭐 미승인권 아무튼 그것도 이슈가 되는 사항이지만, 여하튼 합병에 대한 걸림돌 하나인 임석정 펀드 일단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주가는 아무도 모르죠.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15만원대 부분이지만 그죠, 뭐 13만원 또 후반대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그 전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주가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 시점보다는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지금 주가 부분보다는 여하튼 올해 안으로는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뭐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